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자영업자들 가뜩이나 힘든데 최근 음식값이나 서비스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경북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온 승객 2명이 택시 요금 28만 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잔액이 부족한 교통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다 집에 가서 송금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잠적한 건데요. 결국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지혜 기자 보도입니다. 여성 승객 2명이 택시에 타더니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무슨 카드요? 팀원이 후불 교통카드.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 반쯤 포항에서 택시를 타고 450여 킬로미터를 달려 대전 유성까지 왔습니다. 택시 요금 28만 원 결제를 위해 건넨 교통카드는 잔액이 부족했고 승객들은 집에 들어가 송금해준다며 전화번호를 남기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요금도 안 보내고 전화도 받지 않자 기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3월 목적지 근처에 멈춰선 또 다른 택시 안. 집에 가서 현금을 가져오겠다는 승객과 택시기사 간 대화가 오갑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 얼굴 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역시 기사는 30여 분을 기다렸지만 요금 9천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 지방까지 가서 승객이 돈이 없다며 버티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도망가는 승객이 잇따르면서 택시기사들은 고충을 토로합니다. 차가 들어오면은 그걸 빼질 못하니까 복잡한 데서 그런 일이 있어요. 내려서 그냥 문 열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경찰은 여성 승객 2명을 대전 유성구 인근에서 검거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홍성 산불의 피해 이재민을 위해 주문 제작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이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은 27제곱미터 규모의 싱크대와 냉난방기 등을 갖췄으며 홍성군은 기반 조성 공사를 끝낸 부지에 제작을 마친 조립주택 15개 동을 우선 설치한 뒤 오는 15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4월분 상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군 수도사업부는 산불 피해가 큰 서부면 가구에 4월분 상수도 사용분 전액을, 그 밖의 가구에는 3월 대비 초과 사용량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거주주택에 들어가는 이재민에게는 오는 10월까지 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산하기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모은 성금 1억 700여만 원을 산불 피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현지 사찰단을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고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한 대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한일 두 정상의 가면을 쓴 시민단체 회원들이 물감을 섞어 시커멓게 변한 물을 바닥에 뿌립니다. 정부가 예고한 시찰단이 결국 일본 의도대로 오염수 방류를 돕는 결과로 이어질 거란 의미의 퍼포먼스입니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은 1박 2일에 불과한 시찰단 활동은 견하게 그칠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과연 그걸로 우리가 제대로 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 문제를 볼 수 있을 거냐, 조사할 수 있을 거냐, 또 제기할 수 있을 거냐, 어렵다고 보고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국민의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해를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할 거라는 일부의 전망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협의가 잘 된다면 우리가 일부 시료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 정부가 또 직접 측정해서 그걸 또 보여드린다면 국민 안심을 하는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제공하는 오염수 방류 자료만을 검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전소 앞바다의 오염 정도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방사선 물질이 얼만큼 나와가지고 후쿠시마 앞바다가 오염돼 있고 그
정도를 확인을 해야 거기다가 추가로 버리는 것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같이 얹어가 평가할 수 있는데 원자력 연구와 규제 분야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정부 입장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시찰단 파견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 측으로부터 아직 전달받은 내용도 없다고 덧붙여 시찰단 파견이 과학적 접근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7년 전 성악가 조수미 씨가 세종의 한 특수학교에 장애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그네를 기부했는데요. 이 그네가 설치 1년도 안 돼 철거됐고 결국 고철로 처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애아를 위한 놀이시설에 안전 기준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며칠 전이 어린이날이었죠. 장애 아동들이 놀 권리를 보장받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박선진 기자입니다. 세종의 한 특수학교 운동장. 7년 전 성악가 조수미 씨는 이곳에 휠체어를 탄 장애 아동들도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기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나 놀이터가 아직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빨리 이런 기구를 좀 같이 좀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지만 휠체어 그네는 설치 1년도 안 돼 철거됐습니다. 당시 장애아를 위한 놀이기구의 기준이 없었던 탓에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놀이기구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뭔가 또 놀이기구로서 인증을 받는 절차와 더불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안전기준 마련을 기다렸지만 답은 없었고 결국 그네는 설치 3년 만에 고철로 처분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 놀이기구는 정부 인증을 받아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휠체어 그네는 당시에도 7년이 다 된 지금도 안전기준이 없습니다. 앞서 진주의 한 특수학교도 그네에 대한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이달 말 대전에 개원하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에도 휠체어 그네 설치를 검토했다 잠정 보류했습니다. 7년을 끌어야 될 그런 문제였을까? 안전하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을까? 이 자체가 저는 좀 무관심에서 기인된 어떤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휠체어 그네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비장애 아동이 장애 아동용 기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3곳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4년여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충남도와 세종시도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청주 구제역 발생 농장을 드나든 사료 차량 등이 출입한 천안과 공주, 부여 등 19개 농장에 대해 2주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관련 농장과 가까운 천안 400여 농가 11만 7천여 마리에 대한 임상 예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도 사료 차량이 출입한 5개 농장에 대해 2주간 이동 제한 조치하고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등 12만 6천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보건의료단체가 오늘 2차 부분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대전 일부 의원들도 단축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대전 지역은 동네 의원급 개원이 가운데 10% 정도가 단축 진료에 참여했으며 대학병원 등은 참여하지 않아 의료 현장에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금고 이상의 형에 무조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건 과한 입법이며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는 규탄 집회를 갖고 법안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 교육경비 예산 미집행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올해 1회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이 교육 지원 예산 10억 원가량을 삭감해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 확정한 예산을 쌈짓돈 주무르듯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박 시장이 교육 지원 경비 수정안을 제시했는데도 대화를 거부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경안을 심의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과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성온천을 주제로 한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인 유성온천문화축제가 내일 개막해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올해 28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축소 또는 폐지됐던 온천수 물총대첩이 새롭게 부활하고 300대의 드론을 활용한 야간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축제 기간 유성온천을 주제로 한 실감 미디어 아트 전시관 등이 운영될 예정으로 유성구는 축제 기간 행사장과 주변 도로를 부분 또는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최초의 관광호텔인 메리어트 세종이 어진동 세종호수공원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메리어트 세종은 지상 20층 281개실 규모로 그간 숙박시설이 부족하던 세종시에는 오는 7월 두 번째 관광호텔인 나고바움이 33개실 규모로 들어서고 올해 말에는 250개실 규모의 신라스테이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내 13개 대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인재 우선 채용과 탄소 중립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지역 기업에서 채용하는 충남형 계약학과와 탄소 순환 공정, 수소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를 주문했으며 기업들은 현대 대죽 2일반 산단 실시 계획 승인과 아산 모터스밸리 산단 계획 변경 승인 신청 등을 건의했습니다. 충남은 전국 2위 규모의 산업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대 졸업자의 도내 취업률은 20%대에 그치고 있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500만 톤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오는 8월에 열리는 영시축제 로고의 무분별한 사용과 유사 상표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출원합니다. 대전시는 빠른 상표권 등록을 위해 우선 심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해 말 심사를 거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 영시축제는 오는 8월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 사이 1km 구간 왕복 6차로 도로를 통제한 가운데 펼쳐지며 대전시는 축제 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